리포터였습니다. 최고와 최고가 만났습니다. 자존심 강한 두 최고위원 간의 대결,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어찌 지내셨습니까 그간?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장경태 최고 바빴어요? 아무래도 5월은 저희 이제 5.18 네. 또 이 추모도 있고 또 5.23 또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뭐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네. 좀 뭐 일정이 지방 일정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종 국민님도 많았고요. 네. 5.18 추모식도 같이 함께 다녀왔고 네. 근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때문에 좀 많이 바빴죠. 그 얘기는 혹시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기가 불편해서 안 나오시나 했는데 뭐 네. 그런 건 아니었겠죠.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 치고 들어요. 훅 들어오네. 자, 김병민 준비하고 왔나 본데. 네. 자, 그렇다면 김병민한테 묻겠습니다. 5인회는 누굽니까? 실세 5인회가 뒤에서 다 좌지우지 한다면서요? 7인회는 들어봤어도 5인회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7인회. 아,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에. 십상시도 유명하죠. 10인회. 그렇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상관없고 예. 실세 5인회 누구예요?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있으면 대표를 보좌하는 인력들이 모여서 매일 아침 샌드위치도 먹고 회의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 오늘은 김남국 의원과 이런 무슨 논평을 낼까 이런 일들을 다 매일 아침 정리하는 거잖아요. 김남국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예. 여기에 모든 주요 의사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오바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모여서 뭘 마시고 그렇기는 하나 본데요. 일을 해야죠. 일을 해요. 네, 이제 이 뭐 당무집행회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내 주요 정무직 당직자가 당대표와 회의를 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5인회라고 지칭된 이유는 이 보궐 최고위원 선거마저도 후보마저도 낙점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당의 지도력,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명실상부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소위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과 소위 짝짝꿍에서 최고위원마저도 지명하는 일까지 만약 벌어진다면 지금 다들 한간에는 김가람 후보 이미 낙점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가람 후보가 당선될지 안 될지. 근데 김가람 후보를 추천한 사람이 박성민 이분이라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화돼서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선거 때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김가람 후보를 보면서 네. 난 자네가 참 마음에 든다.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들어서 청년 대변인도 발탁을 하고 네. 지난날 우리가 광주에 내려갔을 때 청년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다 김가람 당시 청년 대변인이 광주 출신 인사로서 주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내에서 중량감 있는 원내로 가느냐 아니면 좀 참신하고 호남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원외 인사로 가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고요. 한 가지 정리하면 이종배 서울 시의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이렇게 말씀 주시면 또 이종배 시의원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당의 찐 실세다. 박성민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분이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가지고 순방도 같이 가고 이분하고 상의한다 이런 얘기 보도 나오잖아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네. 과거에 있었던 구청장 시절부터 잘 알았던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김기현 대표도 친하고 네. 사무총장 이철규 사무총장도 친하고 김병민도 친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친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꼭 한 사람을 찍어갖고 저는 불만이 김병민 친한데 왜 5인에 김병민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데 부르면 매일같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일이 벅차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실무적인 일들까지 나가서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어요. 저는 합니다. 실무까지. 매일 아침 나가서 저는 논평도 같이 저 다루고 의원실에서 매일 회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매일 아침 이렇게 대표와 이철규 윤핵관이란 이철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한다. 이거 좀 힘이 쏠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 주진우 라이브 나와가지고 자기는 징계를 받았지만 최고위원이다. 링 밖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기였어요. 네. 레슬링 링 밖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보통 링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요. 막 예. 흉기를 막 이렇게 숨겨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요. 의자로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네. 이제 그 무대에 따라서 또 발언 수위를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이렇게 또 주진우 라이브에 적합한 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아니, 싶은데 무슨 뭘 적합해요? 여기는 굉장히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아마 분위기를 맞춰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요즘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링 안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최고위원회 네. 또 국회로 치면 원내 등이 될 텐데 일단 그 공간에서 활동은 당분간 어렵게 됐으니 그럼 링 밖이라고 하는 뭐 방송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아, 그래서 응원하는 쪽입니까? 아니,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네, 들었죠. 네. 좀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좀 걱정하는 좀 시각이 있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일단은 김재원 최고위원 처음에 징계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가처분 신청도 하고 또 재심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겸허하게 일단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당의 결단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네.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저는 좋겠다 아, 생각합니다. 말을 좀 아끼네요. 아니 진중하셔야 될 분이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당원권 정지 1년 아닙니까? 네, 사실상. 1년. 그러면은 자진탈당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원이 아니신 거의 당원권이 정지된 거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당원임을 드러낼 수 없는 활동에 준해서 지금 당에서 징계를 맞으신 건데. 그래도 최고위원 직함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뭐 그건 당직 자격 정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원이 아닌데 당직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어불성설이거든요. 민주당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징계 기준이 당직보다 당원권이 더 셉니다. 이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제명 직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당직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조금 또 자중해야 될 상황이다. 좀 더 반성하고 오히려 사죄의 시간을 가져라고 아마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주셨을 텐데 네. 이렇게 즐거운 표현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당직을 내세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 1년 당이 정지된 거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아마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김재원 의원도 이제 그런 거겠죠. 김남국 의원 보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도 내리고 관련된 조치들이 취해 나갔는데 김남국 의원은 아니 김남국 의원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했잖아요. 시간을 안 주실까 봐. 계속, 아니 계속, 오늘 네. 오다 보니까 그런 그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네. 성추행 부천 시의원이 있었는데 네. 그 부천 시의원이 자진 사퇴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처음에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하는 것처럼 탈당을 했거든요. 네. 탈당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이 꼬리 자르기 한다고 네. 나올 수 있으니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것 같은데 직접 나와갖고 영구 복당 불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여기서 용납할 수 없다. 사퇴해야 된다. 제명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여기에 순차적으로 당에 적합한 윤리적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노력을 하고 있고 김병민은 민주당도 참 제명 그리고 남국 좋아해요. 아니 뭐 이제 김남국 의원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기력 어떻게 감출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마워야 되는데 좀 너무 좀 그릇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네. 대통령의 이 무능함을 이렇게 의원으로 가리려고 한다든지 지방의원까지 거들먹거리시는데 그러면은 저희 짝퉁 판매하다가 그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으신 국민의힘 지방의원님 제가 언급 안 하잖아요. 알겠어. 너무 좀 자, 점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네. 조금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국민의힘 5인의 얘기했는데요. 이건 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렇게 김기현 대표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사람 중에 이철규,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빠짐없이 회의에 나선다. 이렇게 이분들이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시기가 바뀌었네요. 한번 줘봐요. 예.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줘봐. 풀어줘요? 네.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제가 뭘 뺐나요? 대통령실에서 받은 시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식인데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써 있습니까? 국방색에? 네.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디자인이 이제 언제 받으셨어요? 한 달 정도 전에?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냥 이렇게 만났을 때 밥 먹고.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냈어요. 최고위원이라고. 우리 대통령실에 있는
그 당시에 방문을 가서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실 방문하면 이렇게 시계 하나씩. 그래요? 주거든요. 저번엔 그 최고위원들 빼고 대통령실 초대 받으셨던데 저번에는 또 받으셨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시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맞아요. 시계 찾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차는 시계가 있고요. 네. 좀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좋아서 아무튼 인기가 좋습니다. 대통령실 선물 예산 봐야겠네요. 보니까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0억 정도 했다가 200억 더 쓰신 거 아시죠? 지금 우리 또 곧 드러나고 장경태 있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예산을 이렇게 그러네. 본인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쓰면 안 됩니다. 어디 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장경태 또 김정숙 여사님 청와대 얘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들지 1.5배 않습니까? 예산 썼으면 할 말 다 했죠. 아이고 잘한다. 예, 자, 둘이 잘한다. 자,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 만나기는 만나는 겁니까? TV 토론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래요? 예. TV 토론을 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도요? 그 김기현 대표가 좋다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밥을 먹자 그랬는데 네. 밥을 먹기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은 친구끼리 먹으라라고 하니 김기현 대표가 나는 이재명 대표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좀 서운하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죠. TV 토론을 원한다니까 하자. 그런데 또 하자 그러면 같이 만나면 될 텐데 주제는 이거로 하자 저거로 하자 자꾸 이렇게 좁혀나가니까 이재명 대표 본심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건가? 이렇게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 국민이 아마 이 김기현 당대표께서 TV 토론하실 때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모습들 실수를 연발하는 토론들 많이 보셨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와 정책과 민생 현안 위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대통령께서 지금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시고 자꾸 이제 이 기자들 안 만나시고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대표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라. 이 여러 지금 외교 현안, 경제 현안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할 것인지 시찰단 발표 보셨죠? 이렇다 할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분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에서는 당 대표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민 앞에 낱낱이 대화를 나누자는 거고요. 형식과 주제 내용은 전혀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내용에 장경태 대해서 최고위원님 개인 생각 아니에요? 대표님 물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건의드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기현 가서 대표께서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뒤로 이재명 물러서지 대표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제도 가리지 않고 형식도 가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피하지만 말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좀 만나서 얘기는 해야죠. 그럼요. 밥도 먹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나왔는데 이거 국민 불안 어떻게 할래? 속빈 강정이다. 이거 시찰단 괜히 갔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괴담 정치다. 너무 괴담 가짜뉴스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한 사안을 가지고 버는 시각이 이렇게 쫙 갈라져 있습니다. 어찌 보십니까? 진실은 정해져 있고 네? 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국 순차적으로 모든 일들은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유국희 단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인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일본에 면죄부를 주거나 하려고 시차다 보낸 거 아닌 거를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했던 발언들이 그대로 다 국민들께 알려지고 보도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은 이 문제를 민주당이 너무 나서서 괴담 그리고 뭔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 방류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정부가 힘을 보태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온당치 않고요. 저도 최근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연락이 옵니다.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넘어서서 너무 정치적 쟁점화가 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수산업 생태계에 오히려 큰 타격을 주는 것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우리도 큽니다. 좀 담담하게 이 문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게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밝혀진 게 없고요. 저도 과방이라서 원안이 여러 차례 지금 해당 상임이라서 자료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핵심은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 안전하다고 확인된 내용입니까? 전혀 확인된 내용이 아니고요.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러면 배출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상한 교수 불러서 이상한 교수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어떤 모 교수님 부르셔서 이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1리터 원샷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옥스퍼드 석학이라는 네. 그 교수는 좀 이상합니다. 왜 그걸 근데 마셔요? 1리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교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후쿠시마 가셔서 1리터 원샷 하고 오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부터 원샷하십시오. 국민에게 본인 자신도 자기 자식에게도 줄 수 없는 물을 심지어 원자력 안전연구원장마저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연구원장도 드셔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자기 못 먹겠답니다.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은 확인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수는커녕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싼 정화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가장 값싼 배출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큰 호수를 파서 차라리 그 호수에라도 이 방사능 반감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12.5년이니까 최소 50년이라도 그냥 호수에 담아놓기를 해라. 왜 배출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모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게 민주당 공식 입장인가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배출은 최소한 지금 어찌됐건 지금 90%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용량에. 한 최소한 3, 4년은 더 버틸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확인 안 된 내용 아닙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게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문재인 정부 바로 1년 전까지가 문재인 정부였어요. 집권당으로서 정권을 갖고 왔던 문재인 정부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안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에다가 다 집어넣어라. 일본 정부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일본 정부와는요. 2019년에 WTO에 저희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이 수입 거부를 했고 일본이 제소해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WTO에서도 말고요. 일본에서 얘기하시는 주장.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일 정상회담 몇 번 오므라이스 드시고 오더니 소맥 몇 번 말아 드시더니 지금 계속 이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지금 오염수 배출뿐만 아니라 모든 한일과의 관계에서 지금 다 퍼주기 내주기 굴욕적인 외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아니, 반대를 국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와 실효성 있게 어떤 그때는 노력을 했냐고요. 일본이 꺼내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일본 무역보복 했을 때 저희가 어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노제편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응징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국내에서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거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갖고 방구석 여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얘기 못하면 IAEA를 통해서 국제사회 속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었어야죠. 그때 정의용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방구석 여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가요? 왜죠? 지금 일본에서는 다 퍼지고 있다. 우리가 일본 기시다 총리의 완승이다라고 요미우리 신문부터 일본 모든 전 매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실만 사실상 핵공유다. 심리적인 공유다. 심리적이고 사실적인 거 근데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상 핵공유 아니라고 했죠. 일본에서 심리적인 것 아니라고 했죠. 미국의 계속 외교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있잖아요. 자, 장경태 최고위원의 아까 폭탄주 말아 먹었다는 말은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네. 타서 먹든 그냥 드신 걸로 할게요. 드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좀 과격하니까 거기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명예교수 얘기 나왔는데 이 교수 모셔다가 이분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 발언했는데 이 교수의 개인적인 발언이고요. 이 정부에서도 원자력 연구원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수 기준을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가 석학이라고 하는데 막 가가지고 1리터 마신다 이런 얘기는 너무 좀 자극적이고 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한 겁니다. 자, 과방위원이십니다. 장경태 의원. 네. 과방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으로 이렇게 선출됐습니다. 광통위원장 면직됐고요. MBC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언론계 이거 언론 장악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언론계는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현 위원장 과거 행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거 행적이요? TV조선 그 종편 재승인 평가 등에 대한 얘기들. 네, 간단하게.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자세하게 2부에서 할 거니까. 일단은 그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언론의 편향적인 문제들은 워낙이나 많이 짚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정리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큽니다.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된 상태고 보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빠르게 정리가 좀 되겠죠? 아닌가요?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정리가 될 것이고 정리가 되고 나면 방통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신임 인사 임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게 그래도 공공재로 볼 수 있는 그런데 방송 혹은 그리고 언론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김병민 최고? 네.
그래서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얘기들이 나오죠. 나오죠. 됩니까? 잘 방통위원장으로? 모르겠는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유력하다 뭐 등이 나오는데 차라리- 최종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 결정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차라리 검사 출신 뽑아서 쓰시라고 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이 이명박 정부 때 언론 정책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엄청난 그 언론의 흑역사로 남아 있거든요. 차라리 검사시키라고 하세요. 일단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은 새로 오는 방통위원장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제대로 방송이 그렇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다. 말 잘했네요. 그분이 기자 출신인데요. 기자 있을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됐던 분이신데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진짜예요. 그 부분은 이미 역사적인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사실 KBS, MBC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KBS, MBC 공영방송에 관한 문제가 아무런 아무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니까 이걸 좀 짚고 싶은데요. 어쨌든 한상현 방통위원장에 대한 위법적인 해임에 대해서 왜 방금 위법적인 여러 해임이죠? 가지 뭐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 저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안이잖아요. 재판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위법하게 해임을 한다?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합의제 기관이란 말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기관이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근거로 해임합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직권남용이라고 좀 명백하게 보이는데 모든 사무처장과 지금 대변인에 대한 부당한 발령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까지 지금 이 실행하고 부분은 뭐에 대한 있잖아요. 부당한 발령을 내고 있죠? 2부에서 사무처장에 대해서 감사원 출신한다든지 전 방통위 대변인에 대해서 외부기관으로 인사 발령낸다든지 이거 지금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은 2부에서 저희가 좀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이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예. 네. 민주당으로 오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문제가 좀 산적해 있어요. 돈봉태 문제가 있고요. 코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지금 대의원제,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화두여야 합니까 지금? 뭐 일단 두 개 사안이 좀 다른데요. 예?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당대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 지역 대의원들을 만나서 밥을 먹어야지 혹은 이 대의원 조직을 관리해야지만 이렇게 이 당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또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1인 1표 제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보통선거, 평등선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리라 보는데요. 아직도 민주당은 좀 이 대의원이 60표가 가까이 되는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뭐 등가성에 대한 논쟁이 있고요. 저는 뭐 폐지냐 뭐 유지냐 이런 논쟁보다는 표의 등가성을 얼만큼 하는 것이 1인 1표냐 1인 10표냐 라는 정도로 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뭐 소위 뭐 돈봉투가 전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고 한들 다시는 이제 대의원들을 상대로 이 뭐 밥 먹고 인사해야 되는 이런 문화들이 좀 더 좀 지양돼야 되는 정당 문화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치 혁신 가지고 저는 이게 장경태 의원님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빨리 바꿨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바꾸고 있었다가 돈봉투 사건 터지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왔던 건 아니냐고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에 있는 송영기 전 대표도 나갔고요, 당을. 2명의 의원도 돈봉투 사건 때문에 당에 나갔잖아요. 네. 그럼 문제를 좀 정리를 매듭을 짓고 이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 돈봉투에 관련된 일들은 전혀 매듭 짓는 일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 부인하고 있고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걸 당내에서 조사를 하거나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런 적정 수준 버무리는 제도 개선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 하나. 두 번째는 이것도 결국 정치 혁신이잖아요. 우리 장경태 의원이 정치 혁신위원장 맞나요? 예. 네, 그걸 맡고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 한 열흘 정도 때 정치 개혁을 가장 큰 화두로 끌고 나오면서 대통령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3선 연임금지 하겠다고.
근데 네. 그런 얘기 온데간데 없이 아니, 사라지고 대표 그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는 하진 않았죠. 정치 혁신에 관한 수많은 얘기를 제가 하지 제안을 않았습니까? 드린 거고요. 장경태 의원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제안했습니다. 정치 혁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기록이 다 나시겠습니다. 대표 이재명 근데- 대표는 하진 않았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서 돈봉투 사건, 코인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런 제도 몇 개만 툭툭 꺼집어내는 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희 정치혁신위원회에서 50여 가지 정도의 의제들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했고요. 여러 정치윤리 강화라든지 기득권 타파라든지 또 여러 국민정당으로 나아가는 게 이제 국민은 뭐 0%로 반영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우리는 국민 비율을 늘려가자라는 제안들이 많이 총망라된 혁신안들이 의제가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 당내에서 혁신 논쟁, 혁신 경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회피성은 아니고요. 50여 가지가 준비됐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뭐 결선 투표제 도입한다 했다가 유승민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 당원 100% 하신 정당이잖아요. 국민들은 안 중요합니까? 우리 결선 투표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0% 하셨잖아요. 당원 100% 선거는 민주당 내에서도요. 그리고 결선 투표를 진행이 안 됐었죠. 결선 50 투표는 당연히 그런 기본이죠. 턱걸이로 넘으셨으니까. 50%가 네. 넘지 않을 경우에 결선 투표가 도입됐던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의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당대회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대 정당 그냥 무조건 공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꺼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나왔으면 결선 투표 갔겠죠. 자, 김남국 의원 문제는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사퇴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 문제가 조금 뒷전으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적 관심 그리고 또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부심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 사안은 뭐 검찰이 이미 수사를 들어갔고요.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어찌됐건 이 검찰 이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리특위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등이 있지만 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사유로 예를 들면 뭐 제명을 하든 출석 정지를 하든 이 징계의 범위와 사유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산 규모가 문제라면 뭐 이 예금과 채권 자기 재산 11억도 까먹었던 조수진 의원에 대한 건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면 시간이 문제라면 이 이태원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행사 다녀온 전주혜 의원 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2억 6천에 샀던 땅이 45억이나 됐다고 발언한 강기훈 의원 등에 대해서 재산 규모가 문제라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는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를 강화하는 또 이번에 최영희 의원, 조명희 의원 가족회사에 대해서 뭐 가족회사에 대해서 셀프 예산 편성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활용해서 자기 회사에 혹은 예산권을 활용해서 자기 가족 회사 지분 98%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저는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쉬쉬하면서 그 흔한 저희 보고 맨날 탈당시키냐고 하는데 그 탈당도 안 시키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손절할 의지가 없구나라는 걸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고민하시려고 봐요. 윤리특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끄집어서 얘기하면 윤미향 의원은 또 얼마 전 청담동 술자리 얘기했던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가면 이제 하세월이 되는 거죠. 윤미향은 그리고 무죄 나왔죠. 네. 무죄가 아니라 일부 유죄가 나왔죠. 일부죠. 아주 일부 유죄가 1심에서 그리고 일부 거의 유죄가 나왔던 무죄가 것도 나왔죠. 위안부 할머님들께 큰 피해를 줬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제 의원님들 임기가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사법적인 처리를 봐야 된다 그러면 기소하고 재판에서 1심 나오면 대법 가야 된다. 결국 그냥 국회의원직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이 이렇게 진행될 때 어째 느낌이 조국 전 장관 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가 제대로 나온 게 있어? 하는 식으로 계속 김남국 의원을 막아세우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떠나보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검찰의 이제 언론 플레이는 저는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권을 남용해서 여러 가지 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 건도 결국 뭐 사모펀드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비자금 조성한 것처럼 했지만 사모펀드 나온 혐의 거의 없고요.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했지만 없습니다. 결국 나온 게 표창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저인망식으로 기획수사, 표적수사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결국 자기들이 혐의도 입증하지 못하고
요즘 영장 발부율이 지금 엄청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장을 검사 입장에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신청해야 되는 건데 영장 기각률이 지금 50%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책임감을 느끼고 명예로운 좀 이 수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검찰 탓하고 언론 탓했던 게 조국 전 장관 때부터 나왔던 일이어서 그거를 딛고 넘어가지 못하면 민주당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언론 하십시오. 탓은 네. 지금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언론이 뭐 제대로 환경이 아니어서 그래서 언론사 패널 바꿔라, 언론사 앵커 바꿔라 해서 언론사 지금 다 앵커 패널 다 개입하고 계시고 이제 방통위까지 장악하면 언론사까지 바꾸겠죠. 네. 주진우 기자님 잘하고 계신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윤미향 의원은 그 많은 혐의가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횡령 혐의로 일부 횡령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두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